이번 시간에는 수나라의 건국자 양견의 상계와 기반지인 무천진의 정체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굳이 수나라의 건국자 양춘과 양견의 고향은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척인 화양으로, 그러면 왜 이들이 촉을 고향으로 도는지 이들의 선조를 통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고질한 제후국 시대 자신들의 봉지로 양비룡은 고지 회복 운동을 개시하였으며 왕위에 올랐고 무도 은평의 두 군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양비룡이 있었던 지명과 이후 그의 후손인 양견의 기반 지역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추가로 한반도 양씨들의 직계 선조들이니 참조를 위해 이들의 족보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양씨들은 황제의 성입니다. 계보 정구지, 후구지. 후구지의 양보치 이후 이들의 족보는 수나라의 양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시켜 드리며 양씨들의 옛 땅인 무도 은평의 지명 중 무도는 양견에서 설명드리며 은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은평, 경기도 죽산의 군명이 은평으로 은평을 죽주라고도 합니다. 현 일본이 독도를 죽주라고도 우기는 그 지명 죽주로 죽도와 죽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역사를 조작한 일본에서는 독도를 죽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도의 실체를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무수히 많은 죽도의 지명 중에 전라도 해남의 선천을 인용합니다. 죽도 황원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원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성송, 용흥, 대룡, 제안이라고 합니다. 황주의 군명 제안이란 이곳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이곳 황주가 신시개천의 무대 성스러운 곳의 지명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고고직국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남의 군명이 산양으로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의미로 경기도 죽산의 군명 은평은 또한 양평이기도 합니다. 양평에 있는 성이 양성으로 이곳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양성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천덕산, 현서쪽 1위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성의 진산이 천덕산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천덕으로 상기에서 은평의 죽주가 황원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원과 황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자, 아리아넥스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경기도 양성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근처를 용성이라고 합니다. 용성은 전라도 남원의 군명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기반 지역이었던 역사 속 수원의 속현으로 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나라의 건국자 양춘과 양견의 고향이 수원 촉인 화양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이 있었던 구지가 천하의 중심인 천부와 천황님이 계셨던 고고죽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나라의 양춘과 양견이 경도인 서울의 촉 출신이었습니다. 양충, 무천진. 수나라란 수국인 역사 속 수원, 화성, 촉을 기반으로 천하의 중심부를 장악해서 조대명이 수나라인 것은 25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북유의 수도 평성이란 대인 대동의 평양입니다. 양씨들이 있었던 무천진의 지명을 살펴보고 수나라의 수도였다는 대흥성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천진,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낭랑은 경주의 군명인데 왕건의 상계가 경주에서 지냈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지요. 영주를 내몽골인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흘렀던 하천이 무천진으로 양씨들의 고지인 구지의 예터 무도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화하 성씨 총서에는 영주를 무천이라고 하며 브리타니카에서는 영주를 조양이라고 하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무주를 조양이라고 합니다. 거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현 중국 역사라고 하는 수나라 건국자 양춘과 양견의 출생 지역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명이 화하 성씨 총서와 브리타니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주에 있는 능호가 무릉입니다. 경상도 7원현의 군명을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개국공신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땅이 영구로 영주와는 동일한 지역으로 역사 속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했습니다. 무릉에 있었던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귀성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몽골이 바로 우리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드시는지요? 대흥성, 수나라의 수도를 대흥성이라고 하며 그곳이 서안인 장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에 대흥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박연포포가 나옵니다. 동방연문록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가 머물던 이 땅에서 그로부터 200년 뒤 황진이와 서경덕이 등장하여 버린 연해담입니다. 박연포포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 시내의 산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합니다. 수나라의 수도였다는 대흥성이 현 역사에서는 장안에 있었다고 조작했는데 우리의 역사서에는 대흥성이 개성에 있다고 합니다. 수나라는 초기에 있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개성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다음 회에서 장안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는 성이 나성으로 그러면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성과 금산은 초계 지명으로 결국 개성은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로, 그래서 고려 황진이의 무대가 비단금자의 금성이었던 것입니다. 수나라의 수도였다는 대흥성이 수나라의 건국자 양씨들 자신들의 고향인 개성 촉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역사의 진실을 밝혀봅시다. 북주의 우문태 역시 무천진 출신으로 그가 건국한 나라가 북주인 이유는 우문태의 고향 무천진이 신시계천의 무대 고죽국으로 고주의 주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북주는 그들의 기반지가 고죽국인 주나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북주가 된 것이고, 북주가 있었던 수도는 장안이었고, 양춘과 양교는 북주의 신하로 수국공인 촉에 있으면서 북주로부터 황희를 선양받아 황제가 되었는데, 황희를 선양받은 곳은 장안이고 이후 자신들의 봉지인 수국인 촉 개경으로 환도했기 때문에 수나라의 수도가 대흥인 개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가 있었던 정궁의 위치를 밝혀봅시다. 궁궐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파 소식의 능호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능호대기. 동파 소식의 능호대기의 첫 구절을 통해 능호가 경도인 서울의 남산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나라의 전궁인 인수국이 능호대의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능호대 지명의 비밀만 밝히면 역사 조작의 실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수 진회량, 즉 능호대기의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서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봉상부 태수를 능호대기의 태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봉상과 능호는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능호대가 봉상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무대가 웅성이 있었던 봉상현이라고 합니다. 진나라의 양공과 무공, 덕공은 양양, 무주, 덕주의 땅을 다스린 군주이기도 합니다. 군주의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은 자신들의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땅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양, 무주, 덕주란 강원도 양양, 경상도 예천, 하동, 평안도 개천, 전라도 광산은 익현, 익주와 청하, 양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으며, 양양은 진나라 양공의 봉지, 전라도 광산의 무주는 진나라 무공의 봉지, 강원도 양양의 덕령, 덕령은 진나라 덕공의 무대로 모두 동일한 위치의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왜 현 중국 역사라고 하는 중국사에 나오는 지명들이 이렇듯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 여지승남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의 능호대기의 무대 봉상은 진나라의 봉상이며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락전은 한고조 유방에 서거한 장락궁입니다. 장락전의 오른쪽 누대가 봉상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제 진나라의 봉상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설을 인용해보자. 한고조 유방의 무대 장락궁은 또한 조선의 화성이기도 합니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의 읍절이요,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진찬은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 해경궁이 육순이 되셔서 쇠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으로 납치했다가 수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궁께 그 삼축으로 축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락궁은 한고조 유방이 화성에 세웠던 궁전입니다. 자궁의 60배 탄신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 삶과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서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이 도도하여 한수를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락당이라 했다가 여기서는 장락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무제의 장락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에 여기 장락궁에서 장안성 한양에 계셨던 영주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락전의 오른쪽 누가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 양공, 무공, 덕궁의 무대가 봉상으로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홍제전수의 무대는 경도인 서울의 화성입니다. 봉상루.
압두구절이 앞에 목멱산을 바라보다의 남산을 묘사한 것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을 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이 앉아 계신 곳이 진시황제 진나라의 봉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수나라의 전궁 인수궁이 있었다고 하는 능어대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어당은 곧 촉성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관은 곧 복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붕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의 무대가 진나라 봉상현이라고 했습니다. 봉상현이 진나라 양공, 무공, 덕공의 무대로 이것을 조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증동궁 여지승남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어에 있는 능어당이 촉성루의 동쪽 누각이며 조양에 있는 조양관이 복명루의 동쪽 누각이라고 합니다. 현 중국 역사라고 하는 무대의 지명과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이 이렇듯 한 몸처럼 딱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현 중국의 지명 이입된 장강이 진주에 흘렀다고 합니다. 충청도 보령의 속진에 능허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보령의 군명을 신촌 신읍이라고 합니다. 신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세울로 사망소순 남경과에 등장하는 신도가 이곳이며 초안지에서 항우가 영포에게 명을 내려 진나라에 항복한 군사들을 생매장한 장소가 바로 신안으로 이곳이었습니다. 강원도 울진현의 누정주를 인용합니다. 능허로 객사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울진에도 능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 보령, 울진은 능어의 유적지가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소식의 능어대기의 무대가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인천 도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합니다. 인천의 삼해주연, 인천에 능어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팔도의 사방팔방에 능어대가 등장합니다. 함경도 경원, 충청도 아산, 평안도 함정은 경원, 인주, 아산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인천의 군명 경원은 공주인 누나라의 곡부로 이것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평안도 함정의 부루와 산천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함정에 있는 천왕사란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사찰입니다. 수나라의 전궁 인수궁이 촉인 북경 화성에 있었던 곳으로 그것이 신시개천의 부도 경도인 서울의 개경이었던 것이며 이것이 역사 속의 진주, 인천 등이었습니다. 수나라의 전궁 인수궁을 찾고 나니 이렇듯 허망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현 중국의 지명으로 이입된 북경, 장안, 낙양의 지명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